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신분을 초월한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소설 춘향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춘향전은 정말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장면 한 장면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춘향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임금 때 전라도 남원에 월매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어요. 월매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통틀어 아주 유명한 기생이었는데요. 양반인 성참판의 아내가 되면서 기생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40살이 다 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산을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빌었더니 드디어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 이름은 춘향이, 성춘향이에요. 춘향이는 어릴 때부터 효심이 깊고 인성도 바르고 크면서는 책을 좋아하더니 예의를 잘 갖춘 아가씨로 성장을 합니다. 이렇게 춘향이가 16살이 된 그때 이한림이라는 서울 양반이 남원 부사로 와 있었어요. 부사는 사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한림은 명문가의 충신 집안 사람으로 큰 고을 수령을 거쳐 여기 남원으로 오게 된 거죠. 이한림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이몽룡. 16살에 얼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지만 놀기도 엄청 잘 노는 그런 청년이에요. 그런데 마침 자연경치가 뛰어난 남원에서 그것도 음력 5월이니 얼마나 놀기 좋겠어요. 그래서 이몽룡은 하인 방자를 앞세워서 남원의 광활로와 오작교를 구경하러 가죠. 명문가 아들답게 한껏 차려입은 이몽룡. 드디어 광활로에 도착하니 소문대로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멀리서 뭔가 아른아른한 게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확 들어오네요. 누굴까요? 바로 춘향이가 단오날을 맞아 몸종 향단이와 함께 그네를 타러 나온 거였어요. 이몽룡은 선녀 같은 춘향이를 보고 완전히 반해서 방자한테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춘향이가 남원고을에서 꽃대 높기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 어림도 없죠. 방자가 이몽룡 집안이 대단하니까 안 가면 큰일 난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춘향이가 아버지는 양반이어도 엄마가 기생이었잖아요. 조선시대의 양반과 첩 사이에 태어나면 서자, 서녀라 그래서 진짜 양반보다 신분이 낮았거든요. 그러니 사또 아들이 부르면 뭐 갔어야 되나 봐요. 하지만 춘향이는 양반이면 뭐 가고 안 가고는 내 맘이지 하면서 당당하게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이몽룡이 끈질기게 방자를 보내니까 결국 춘향이도 못 이기는 척 만나주거든요. 근데 춘향이가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이몽룡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날 밤 다시 춘향이 집으로 찾아가요. 그러더니 바로 월매한테 앞으로 춘향이랑 혼인할 테니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근데 월매가 또 허락을 하네요. 그래서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몽룡과 춘향이는 서로 푹 빠져서 공부고 뭐고 다 뒷전이고 매일 만나 사랑을 나눠요. 그 판소리 중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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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그 유명한 판소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 갑자기 너무 창피하네요. 이렇게 부모님 몰래 밤마다 도망 나와 춘향이한테 달려가는 이몽룡. 좀 위태위태한데요. 드디어 어느 날 이한림이 갑자기 아들을 찾아서 몽룡이는 정신없이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한림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장 내일 서울로 올라가자. 이한림이 중앙관직의 높은 벼슬자리로 승진을 한 거예요. 집안에는 정말 경사가 난 건데 이몽룡은 춘향이 때문에 울기 시작하네요.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말을 못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누굴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겠어요? 네가 제정신이냐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몽룡은 춘향이한테 이별하자고 해야 되니 그 앞에서 눈물만 흘립니다. 난데없이 몽룡이가 막 우니까 춘향이가 답답해서 이유를 물어보는데 아이고 널 버리고 나는 서울로 가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춘향이를 못 데려가게 한 얘기까지 싹 해줘요. 그러니 춘향이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네요. 정식으로 혼인하자고 한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양반이 날 데리고 논 거였네. 나는 첩이었구나. 그러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물건 다 집어 던지고 또 월매도 이야기를 듣더니 이제 내 딸 어떡하냐고 난리가 나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별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춘향이는 믿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이몽룡을 보내주자고 하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되고 춘향이는 몽룡이를 너무 그리워하는데요. 소식이 없어요. 연락 자주 하겠다던 이몽룡이 아예 소식을 뚝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춘향이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러는 사이 몇 달이 지나 남원의 변학도라는 서울 양반이 사또로 오게 됩니다. 변학도는 글 쓰고 이런 건 잘하는데 성질이 괴팍하고 여자를 엄청 밝혀요. 그래서 남원 오기 전에 이방들이 미리 업무 보고하러 갔더니 춘향이가 그렇게 예쁘다며 이런 말만 물어보더라고요. 춘향이 이제 큰일 났네요. 드디어 남원으로 내려오는 변사또. 최고급 옷에 말이랑 가마에는 엄청 비싼 장식 달고 군악대 요란하게 따라가고 너무 화려한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착하자마자 기생점고부터 시작합니다. 기생점고가 뭐냐면 기생 명부에 있는 이름이랑 사람을 일일이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춘향이가 명부에 없네요. 변사또가 궁금해하니까 밑에 있는 아전이 춘향이는 기생이 아니고 이몽룡 기다리면서 정절을 지키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변사또가 기생 딸이면 기생인 거지 무슨 정절이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해요. 춘향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가보려고 했지만 별 수 있나요? 결국 변사또 앞에 잡혀가는데요. 춘향이를 본 변사또는 오 예쁘네 이러면서 당장 수청을 들라고 명령을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춘향이가 누구예요? 나는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다. 정절을 지키겠다. 딱 잘라 말하죠. 그러니 변사또가 너무 화가 나서 감히 네가 사또 명령을 거절해? 이러더니 심하게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춘향이는 누가 와서 어르고 달래도 절대 넘어가질 않고 이몽룡에 대한 마음을 지킵니다. 그러니 월매 마음이 어떠겠어요. 이몽룡하고는 소식도 끊겼는데 딸은 그 남자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니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춘향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 물어봤더니 아주 좋은 꿈 꿨다고 곧 너의 서방님을 만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춘향이는 전혀 믿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 써서 보내기로 하죠. 아이, 춘향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정말 몽룡이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한편 서울로 올라갔던 이몽룡은 그간 과거에 급제하려고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과거 시험이 열려서 바로 시험을 봤죠. 결과는 당연히 장원급제했고요. 바로 암행어사에 임명돼요. 암행어사 아시죠? 왕의 특명을 받아서 지방 정치나 백성들 상황 몰래 가서 살피는 일인데 이 일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한테만 맡기나 봐요. 특히 이번엔 남원 지역에 이상한 소문이 돈다면서 임금이 특별히 이몽룡한테 전라도 암행어사를 맡기죠. 이제 이몽룡은 정체를 숨기려고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남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만나는 농부마다 남원 사또가 백성들 쌀이며 돈, 옷감 뭐 싹 다 긁어가서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다 변사또는 맨날 술만 마시고 밑에 사람들도 짝짝꿍이니까 백성들 원망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역시 남원은 소문대로였어요. 그러면서 이몽룡은 은근슬쩍 춘향이 얘기를 떠보는데요. 농부들은 이 세상에 그런 연료 없을 거라고 칭찬이 자자하네요. 근데 연락 뚝 끊은 이몽룡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더라고요. 몽룡이가 좀 멋쓰겠겠죠.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만나게 된 한 아이. 춘향이가 쓴 편지를 들고 몽룡이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몽룡이가 아이를 설득해 편지를 살짝 봤더니 구구절절 내용이 슬픈데다 세상에 혈서로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러니 몽룡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네요. 그렇게 남원에 도착한 이몽룡은 광활로와 오작교를 둘러본 후에 바로 춘향이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집은 다 쓰러져 가는 데다 월매는 물 떠놓고 엎드려 춘향이 살려달라고 빌고 있더라고요. 마음은 짠하지만 이몽룡은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장모 나왔소 이러고 아는 체를 해요. 월매는 너무 반가워서 손잡고 방으로 가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요. 어머, 거지 중에서도 아주 상거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다 몽룡은 집안이 완전히 망해서 가족들은 다 흩어지고 자긴 춘향이한테 돈이나 얻을까 하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그러니 월매가 기가 막혀서 이제 춘향이는 어쩌냐고 한탄을 하죠. 그러고 나서 월매, 향단이, 몽룡이는 자정이 넘어 몰래 춘향이를 만나러 갑니다. 이몽룡은 마음이 급해서 큰 소리로 춘향아 부르는데 춘향이가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이게 꿈인가 하더라고요. 이제 월매가 나서서 알려주니 춘향이는 이몽룡 손을 붙잡고 너무 좋아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치만 바로 이몽룡이 거짓골인 걸 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네요. 그렇게 기다렸던 서방님이 나타났는데 아무 도움을 못 주게 생겼으니 이제 나는 죽는구나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월매한테 비단 옷이랑 비녀, 반지 이런 거 팔아서 몽룡이 좋은 옷에 신발 다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아유, 춘향이는 여전히 이몽룡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다 내일이면 변사또의 생일이라 수청 안 들면 죽을 게 뻔해서 이몽룡한테 거의 유언까지 남깁니다. 이제 이몽룡은 이 악물고 밤새워서 정보를 수집하더니 변사또가 생일잔치 하려고 백성들한테 또 쌀이랑 돈을 빼앗고 나라의 재물까지 털었다는 걸 알게 되죠. 드디어 변사또의 생일날 주변 고을 수령들이 모여들고 술이랑 고기, 맛있는 음식에 음악 연주하는 악공들, 춤추고 노래하는 기생들까지 정말 화려한 생일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성질 고약한 변사또는 거지나 자빈이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명령까지 내려놨어요. 하지만 우리 이몽룡이 누구예요? 당당히 거짓골로 들어가서는 술 한잔 얻어 먹읍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 아랫사람들은 이몽룡을 막는데요. 운봉지역 수령이 옷은 저래도 양반인 것 같으니 술 한잔 먹여 보내자고 그러네요. 근데 자기들은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몽룡한테는 허름한 상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몽룡은 상을 탁 걷어 차면서 갈비 얻어먹겠다고 막 짓궂게 굴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그러다 운봉수령은 이런 잔치에 시 한 수씩 지으면 어떠냐고 하면서 운을 띄워요. 이몽룡은 술을 졌으니 내가 짓겠다고 나서는데요. 이렇게 운 띄워서 시 짓고 그러는 게 요즘 삼행시, 사행시 짓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몽룡이 시를 딱 읊었는데 그 내용이 암행어사 정체를 암시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술은 백성들의 피요, 기름진 안주는 1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농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 또한 높아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봉은 바로 몽룡의 정체를 알아채고 아 일났다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변사또는 술이 취해가지고 눈치도 못 채고
춘향이 빨리 부르라고 소리만 지르죠. 바로 그때 어사또 이몽룡은 대기하고 있던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암행어사 출두여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마패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암행어사 출동으로 잔치판이 다 뒤집어 엎어지니까 주변 고을 수령들은 서로 도망가려고 난리가 나요. 다들 영혼 탈출해서 말을 거꾸로 타고 도망가고 갔어야 되는데 상 뒤집어 쓰고 너무 놀래서 오줌 싸고 정신없는 거죠. 이제 이몽룡은 탐관오리 변사또부터 시작해서 이방, 사령,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싹 다 체포하고 변사또는 당연히 파면시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면서 마지막으로 춘향이를 불러요. 이제 이몽룡은 춘향이가 어쩌나 보려고 네가 죽어 마땅한데 내 수청도 거역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춘향이는 기가 막히죠. 내려오는 관리마다 다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자신은 꼭 정절을 지킬 테니 빨리 죽여달라 그래요. 그제서야 이몽룡은 옥반지를 전달하고 반지를 받은 춘향이는 깜짝 놀라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어머, 어제까지 거지였던 서방님이 어사또인 거잖아요. 이제 웃음 반 눈물 반 아주 좋아 죽네요. 월매도 멀리서 지켜보다 춘향이가 찾으니까 어사 장모 들어간다 이러면서 엄청 신나하고요. 이렇게 이몽룡은 일을 마친 후에 춘향이와 월매, 향단이를 데리고 서울로 떠납니다. 춘향이는 고향 남원을 떠나려니 좋으면서도 아쉽고 그런가 봐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제 이몽룡은 암행어사 업무를 잘 마쳐 높은 벼슬을 하고 춘향이는 정렬부인이 되죠. 그 후에도 이몽룡은 우의정, 영의정까지 계속 승진하고요. 두 사람은 삼남 이녀를 둬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 이야기 춘향전 재미있으셨나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에 춘향이랑 이몽룡처럼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이 결혼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는 춘향전 후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